오늘은 기술만큼 믿음도 앞서가는 친절한 정비소 888 자동차 정비소의 오피스 매니저 케빈 리 사무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해피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와, 아니 오실 때 또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초콜릿을 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국에 네. 이쁜 분들이 너무 많고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저희 여자 진행자분들 많은데 와 오늘 그래. 올해 처음 받은 초콜릿입니다. 의미가 크네요. 네. 자 발렌타인이 내일이죠. 네. 내일이죠. 2월 14일. 매년 2월 14일을 선물을 받으며 주고받는 이런 날인데 아마 보통 사람들은 흔히 발렌타인데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네. 그 사실 영어로는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그렇죠. 소유격을 네. 나타내는 s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발렌타인스 데이,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양권에서는 미국에서는 남녀 무관하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뭐 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는 기념일인데 네.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조금 다르게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 그렇죠. 이렇게 돼 한국에서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또 네. 다른 날 또 뭐 있더라고요. 아.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날. 화이트데이. 네, 맞아요. 따로 이렇게 돼 따로 있었죠, 한국에서는. 네. 이 장사가 이 아. 장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네.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 따로 있고 네. 또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 그 발렌타인스데이라고 그러는데 내일이 발렌타인스데이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사모님께는 어떻게 내일 이제 드리시나요? 준비하셨죠? 아, 오늘 저기 네. 화원에 꽃을 화병을 하나 아. 주문을 해놨어요. 네. 그 매년 하던 짓이에요. 아, 매년. 야, 참. 네. 네, 저희 그 888 정비소의 우리 사장님은 그 꽃병이 아니고 캐시를 좋아하셔서 네. 캐시도 좋죠. 네. 거기다 글을 써야 되는 엽서가 하나 있는데 네. 엽서가 위에 이렇게 꽂혀 있죠. 꽃병에 보면은.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제 사연을 쓰든지 그걸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 딱 꽂아 놓으면은 이야. 그렇게 좋아한대. 아, 네, 좋죠. 일단 그게 마음입니다. 네. 눈으로 보여지는 마음이고, 네. 자, 사무장님 이제 항상 오실 때 빈손으로 또 오시지 않는데 오늘은 뭐 초콜릿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릴 선물 또 가지고 오셨죠. 청취자분들에게도 초콜릿을 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더 좋은 거 있어요. 네. 네, 저희 888 정비소에서 제공하는 100불짜리 상품권 아무 때고 사용해도 됩니다. 네. 50불짜리 상품권 한 매 이렇게 해서 두 분에게 오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도 역시 전화 퀴즈 준비돼 있고요. 사무장님께서 50불 그리고 100불 상당의 상품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자, 전화 퀴즈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오시면서 초콜릿도 이제 가지고 오셔서 내일 발렌타인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네. 아 참 발렌타인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 얘기해도 되나? 네네. 한번 모르겠어요. 뭐 어떤 얘기죠? 한 30여 년 전인가 네. 이미 한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이 동네 사는 분은 아니고 다른 지방에 살 때 홍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 홍집사님. 예. 네. 근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늦장가를 가서 네. 애가 유치원에 다니는 이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 와서 미국에 와서 그로서리부터 시작을 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리코스타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분 성격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괴팍하고 개차반이에요. 그냥 자기 와이프 사람들 많은 데서도 와이프한테 이싱하는 이런 욕을 하고 아니, 어떻게 결혼을 윽박 하셨대?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네. 발렌타인 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문화가 좀 다르지만은 이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콜릿이나 꽃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정말 오늘하고 내일이 지금 초콜릿하고 장미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날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 무뚝뚝하지만은 이럴 때 남편 되시는 분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꽃이라도 장미 한 송이라도 선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렇게 설교를 네, 했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 가게를 열고서 있다가 이 사람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가느라고 와이프한테 가게 잘 봐라 이러면서 소리치고 항상 소리쳐. 항상 소리쳐요. 벤차를 몰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는데 앞에 꽃집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째 목사님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꽃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야, 들어갔어요. 네. 생전 처음 해보는 짓이니까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들어갔더니 안 그래도 거기 해놓은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놓고 카운터에 놓고 얼마예요?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급하게 뛰어노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어. 어떡해요? 생전 처음 안 하던 네. 짓 하니까 이런 망신도 당하는구나. 그래서 미안합니다 진짜 하고서 당황했겠어요. 네,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여편네는 꽃 한 송이도 못 받을 여자요.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서 애를 데리고 이제 가게에 돌아온 다음에 그 와이프한테 너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내가 정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꽃 한 송이 사줄까 하고 들렸다가 이래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갑을 안 가져가서 못 샀어. 너는 꽃 하나 받을 그것도 아니다. 아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에 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뭐 어떤 뭐냐면은 소문? 네. 아유 홍 집사가 꽃을 사러 가서 했는데 못 사고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했느냐? 그 와이프가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네네. 교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그이가요 꽃을 사러 갔는데 꽃을 난 줄다가 꽃을 사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갖고 왔대요. 그 얘기를 했던 그 아내분의 마음이 그럼요. 그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받지는 않았어도 받은 것보다 더 기쁜 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 흉보듯이 얘기하면서 네. 그 기쁨을 나눠서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던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그건 진짜 뭐 받은 것보다 더 어쩌면 더 그럼요. 좋았겠어요. 네.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야 받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데 만약 받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네. 이래 생각하고 내일 그러니까요.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우리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특별히 남자분들 네. 오늘 뭐 하나 준비해서 머쓱하지만 좀 갖다 주시면은 아마 저녁 밥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홍 집사님 그 아내분처럼 일단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나한테 썼다는 그 자체에 정말 감동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네. 아내분들은. 네. 와, 우리 사무장님, 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 발렌타인데이 이제 올해는 진짜 그냥 넘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 작은 그 초콜릿 하나에도 그리고 꽃 한 송이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발렌타인 하면 생각나는 얘기 이게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차량 자동차 상식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에 대한 모든 것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타이어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방송 후에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요. 네,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인가? 그러면은 비싼 타이어가 좋은 건가? 뭐 비싸면 좋을 것 같긴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냐 하는 문제는 내 차에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확한 사이즈, 내 차에 들어가는 타이어의 사이즈는 어떤 걸까? 그러고서 그 정확한 걸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격 갖고 고르다 보고 중고 타이어를 사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타이어가 사이즈가 달라요. 그걸 모르고 계셔요. 네. 그리고 앞에 뒤에가 또 다를 경우도 있고 네. 사이즈가 달라요. 이럴 때는 이 사이즈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 기아 상태가 변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마모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정확한 사이즈를 달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어떤 타이어점에서 타이어를 갈았는데 한 단계 낮은 타이어를 사이즈가 작은 타이어를 달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뭘 모르고는 그 달려 있는 타이어가 4개가 똑같으니까 그냥 이 타이어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 타이어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이즈를
다는 것이 적혀 있거든요. 네.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여러분 운전석 문을 열면은 그 내 손을 이렇게 내렸을 때그 기둥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스티커에 보면은 앞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는 사이즈가 얼마짜리를 붙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은 공기압을 얼마, 앞에는 얼마, 뒤에는 얼마를 넣어야 됩니다.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네. 한번 신경 쓰셔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정확한 사이즈의 타이어를 내가 달고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싼 거와 비싼 거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는 것 첫째 차이는 브랜드 가치일 것입니다. 상표에 따르죠. 네. 같은 가방이라도 구찌가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뭐 루비통이 다르듯이 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상표 값을 많이 내야 되는 브랜드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가격 차이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가격이 비싼 건 비싼 대로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가격이 비싼 거라 그러면은 그 비싸다고 하는 거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에 고무 성분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고무가 많이 들어 있으면은 이 고무가 편안함을 주고 네. 푹신푹신한 이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또 쾌적함을 이렇게 줄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지우개가 있죠. 네, 그렇죠. 이 지우개가 말랑말랑한 지우개가 있어요. 네. 아주 말랑말랑한 거. 근데 그거는 한번 이렇게 쑥 지우고 나면 반이 없어져 버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딱딱한 지우개가 있어요. 네. 이거는 많이 해도 잘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가요. 그렇죠. 오래 이거는 가죠. 크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 줄어들고. 네. 마찬가지로 이 고무 성분이 많이 합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부드럽고 쾌적함을 주지만은 일찍 따라버립니다. 일찍. 네. 이 노면에 부닥치면서 긁어 먹을 때 쉽게 깎여져 나가니까 네. 일찍 단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싼 거, 싼 거 이런 거 말고 이 타이어에 짐을 많이 싣느냐, 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타느냐, 아니면 내가 스피드를 좋아하는 타입이냐 네. 하는 내가 자갈길을 많이 다니냐 하는 이러한 그것에 따라서 타이어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짐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타는 그런 차다, 내 차가. 그러면 어떤 타이어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A, B, C, D 알파벳으로 된 숫자가 나중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짐을 많이 싣는 건 T자로 아. 96T, 네. 101T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네. 뭐 스피드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알파벳 그게 기능이 그게 달라집니다. 다 다르군요. 그렇지만은 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네. 지금 왜냐하면 스티커에 붙어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어를 고르실 때 타이어가 이게 4시즌 타이어냐, 사계절용이냐, 네, 네. 아니면은 스노우 타이어냐. 네. 또 요새는 비가 많이 오죠. 네. 이 비 올 때도 스노우 타이어의 기능성이 있는 것이 좋지요. 안전하지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 동네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할 필요는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그 거칠어지고 좀 안전성 있는 그런 걸로 타이어를 구하게 되면 좀 달릴 때 시끄럽고 승차감이 좀 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냐 하는 거기에 대한 결론은 네. 타이어는 타이어다. 네. 타이어는 일단 소모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닳게끔 돼 있어요. 네. 닳게끔 돼 있어요. 타이어의 수명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얘기하는데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는 35,000마일에서 4만 마일 정도 되면 아주 잘 타신 겁니다. 그러나 BMW나 벤츠 같은 또는 특별한 차량의 그 바퀴 넓이가 있는 것들 있죠. 네. 바퀴
면적이 넓어요. 네. 이런 타이어들은 15,000원에서 2만 마일 정도 가면은 어. 벌써 기능을 다 진짜 상실합니다. 짧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일찍 닳아버린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타이어는 타이어다. 따라서 어떤 타이어를 하시든지 타이어는 타이어라 하는 생각을 하시고 비싼 걸 고를까 낮은 걸 골라서 또 뭐 불안해한 거라 이런 생각 마시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시한 타이어를 고르셔야 됩니다.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렇죠. 네네. 프레시하다. 네. 이 프레시한 것 제조 연월일이 얼마 되지 않은 타이어를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제조 연월일은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타이어에 네 디짓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번호가 나오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4322 이런 게 보였으면은 네. 4322라는 요 글자의 마지막 22라는 것은 22년도에 만든 타이어다. 네. 앞에 있는 43이라는 것은 44번째 세 번째 주간에 생산된 주간에. 타이어다. 네네. 그러니까 22년 말쯤에 네. 나왔다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어를 고르실 때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제조 연월일을 가장 프레시한 것으로 고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있는 걸 찾으면 좋습니까? 근데 1년, 2년 안에 있는 걸 다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2년까지도 2년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 2023년 2월 달인데 네. 아직 2023년 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근데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난 다음에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숙성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이 고무가 이제 액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정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틀에 네. 놔뒀고 네. 그렇게 되면 얘가 아직 말랑말랑해요. 물렁물렁해요. 뜨거운 김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또는 2달 정도의 숙성을 해서 이제 고체화시키는 거죠. 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23년도 타이어는 발견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아직은 22년도 거 나오는데 지금 22년도가 지금 나오는 이제 2023년 2월 달인데 만약에 1월 달 걸로 아니 2021년 타이어가 달고 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하셔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1년 타이어를 단다. 뭐 2021년 타이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능 아니면은 22년 타이어로 바꿔주세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제조일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가격을 낮춰서 싸게 산다고 해서 유스 타이어 또는 가는데 새 거예요. 네. 보니까 새 건데 어. 달아서 왔는데 4년이 된 타이어. 아. 한 번도 안 쓴 타이어입니다. 오. 그렇지만은 4년이 지났어요. 네. 그럼 4년 정도 지나면은 이거는 타이어의 기능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안 했었어도. 안 했어도. 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고무 성분과 휘발성으로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네. 코르크 그 와인 뚜껑에 있는 그 코르크처럼 이런 상태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쉽게 파열될 수가 있고 네. 심한 그 프레셔 안에 열이 생기고 압력이 생기면은 옆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 이런 거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프레시한 타이어. 그렇군요. 그러면 네. 결론은 그거예요. 가격이 낮더라도 네. 프레시한 타이어 네네, 생산 그렇죠. 연도가 얼마 안 된 거. 가격이 비싼 타이어를 집어넣고 오래 쓰려고 하는 이러면 위험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네요. 뭐 비싸다고 오래 쓸 수도 없는 거고.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에 관한 내용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타이어 제가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뭐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그 수염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예.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많이 나 있는 타이어가 좋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수염이 없는데요. 그 수염이 뭔가 봤더니 그 타이어에 그에 이렇게 작은 실 같은 것들이 네. 나와서 있어서 이게 수염이 많은 것은 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 왠지 좀 새 거 같이 보여서. 새 거는 맞습니다. 새 네. 거는 맞는데 이 수염이 나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요새는 그것까지도 제거해서 내보내는 이런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럼 이 수염은 뭐냐? 네. 이 수염은 이 액체화된 이 고무를 틀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압축 정형을 시킬 때 그 고무 속에 들어 있었던 작은 그 공기방울들 있죠. 네. 그 공기방울들이 완전히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니까 그 공기방울이 거기를 뚫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서 완전한 압축 밀착을 시킨 그 결과라고 보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그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수염이 나면은 좋은 타이어다. 네. 하는데 좋은 타이어는 좋은 타이어예요. 수염이 안 났다고 해서 나쁜 타이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새 타이어는 그게 나와 있지만 지금은 그걸 없애는 기술도 그것까지 있어서 다 깨끗하게 해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수염이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튀어나와 있나. 수염이라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한번 퀴즈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전화 퀴즈. 저희가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전화번호 770-8130-0302-0304번입니다. 네, 선생님 어떤 50불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퀴즈는 일반 상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계시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생각하는 이유를 대시면 됩니다. 네, 시동이 안 걸려요. 왜 그랬을까? 네, 전화 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는데요. 네, 정답 뭘까요? 배터리가 나빴을 때, 네, 또 한 가지만 더 대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가 나빴을 때. 제네레이터. 또 네. 아시는 대로 또 대주세요. 하나 더. 네. 두 가지, 맞췄어요. 맞췄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더 얘기하시라. 상품만 타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맞췄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전화번호 뒷자리 네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6169요. 6169번. 네. 예. 네, 50불 상당의 상품권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예. 찾아가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동이 안 걸릴 때 제일 먼저 스타터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배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네레이터, 얼터네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기인데 얼터네이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동이 안 걸릴 때 가스가 없을 때, 그러네요. 가스가 안 가스도 나올 있네. 때, 네. 올라오지 않을 때 네. 그런 퓨얼 펌프에 이상이 있다 이랬을 때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기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것이 너무 당황하지 않고 스타트가 안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배터리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동이 안 걸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정비소에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동 안 걸릴 때 무조건 배터리 문제겠거니 생각했는데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퀴즈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퀴즈도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얘기 또 해볼까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지난번 들어왔던 게 네. 뭐 어떤 거였냐면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중고차가 될수록 네, 요즘 좀 더 예, 그런 너무 것 많이 같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동차 수리비가 부담이 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액수가 높지요. 네. 단위가 높지요. 네. 예를 들어 타이어를 하나 하더라도 뭐 200불씩만 해도 4개면은 800불이 돼 버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수리비가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시고 있을 때 맨 처음에 차를 사시면은
이제 페이먼트를 물어가게 되지요. 네. 한 달에 500불씩을 계속 물어갑니다. 네. 물어가고서 그것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물어가게 되면은 페이먼트가 다 끝났어요. 네. 페이먼트가 다 끝나고 나면 500불이 이제부터는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00불이 네, 안 네. 들어가니까. 네, 세이브되죠. 그래서 네. 다 됐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자동차가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아주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페이먼트를 다 하고 나면은 어디가 고장 나도 고장이 나요. 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페이먼트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돈을 멈추지 마시고 네. 우리 생활비 버젯을 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식품비, 주식비,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 모기지 뭐 이런 걸 다 짤 때 네. 자동차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네. 적립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럼 500불씩 내가 페이먼트를 하던 것을 그만뒀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말고 네. 한 300불씩 따로 적립을 시켜 놓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 10달만 하면 3,000불이라는 돈이 모여 있겠죠. 네.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아까 할 때 800불이 나간다. 그걸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동차 엔진과 또는 트랜스미션을 바꿔야 되겠다. 제일 네. 큰 수술이 되겠죠. 네. 그런 수술을 한번 하게 될 때 한 4,000~5,000불 들어가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4,000~5,000불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부담돼요. 이제는 어떻게 진짜. 될지 네. 그러나 300불씩만 적립을 해 놓으면은 네, 네. 잔잔한 고장 수리는 물론이지만은 큰 대형 수리가 들어왔을 때 네. 맥시멈 4,000~5,000불 이거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걸 왜 생각을 못 했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페이먼트가 끝나면은 만세. 네. 이제는 자동차엔 돈 안 들어간다. 근데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죠. 네. 그래서 500불씩 내던 거면은 모기지를 그렇게 페이먼트를 냈으면은 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0불 정도씩만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은요. 네, 네. 자동차는 수리하면서 달려야 되거든요. 네. 정비를 하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플랜을 짜서 그렇게 우리 생활의 버젯에 자동차 비용을 빼놓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케빈 리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수리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수리비는 왜 비싼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왜 비싼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동차 비싸다는 것은 그러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비싸다는 말 대신에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아, 네, 네. 마음대로 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네. 메카닉 그 정비소에 가고 말 잘하면은 그냥 해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날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 지금 888 정비소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씁니다. 네. 그 미 전역에 그 지금까지 한 100여 년의 자동차 역사 속에 모든 그 정보와 결과 원인 이것을 해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그 내 차에 그걸 집어넣게 돼서 어디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을 고치는 데는 숙달된 사람이 숙달된 저 메카닉이 1시간 반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1시간 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트는 거기에서 또 쭉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정품이 있고 OEM이라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때 어디 점크장에서 가져온 거 없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에서부터 네. 정품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의 순정 부품 완전히 그 안에 넣는 오리지널 부품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오리지널 부품이 그 정품은 거기에서 끝나요. 네. 정품은 거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OEM이라고 그래서 또 저기 그 정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네. 자동차 회사에 집어넣을 때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0개는 자동차 회사에 넣고
그 상표가 그 회사 상표가 붙었고 네. 나머지 것은 자기네들이 또 시중에 갖다가 팔겠죠. 이런 부품들 네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네. OEM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에코이먼트 매뉴팩처 네. 이렇게 나오는데 OEM 파트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파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몇십 불씩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은 고치는데 1시간 반 걸리고 내가 원하는 파트는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갈 거고 네. 그러면은 그게 계산이 나오게 돼요. 네네.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술자의 수고비는 얼마냐가 네.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1시간 반의 수고비가 얼마냐. 네. 그랬을 때에 그 메카닉들의 그 이 수고비 레이버 차지라는 것이 있는데 네. 딜러 같은 경우는 $160, $180 per hour입니다. 네네. 시간당 그런 식으로 잡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반 정비소들은 100불, 120불 뭐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888 정비소는 110불 차지하게 되죠. 네. 변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 개를 합치게 되면은 수리비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경험에 의해서 옛날에 경험에 의해서 그거 뭐 200불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했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통계가 이루어진 그러한 시간과 네. 또 부품과 그다음에 기술력이 합치가 됐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러한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소에 대한 또 메카닉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믿지 못하면요. 신뢰하지 못하면요. 모든 걸 믿질 못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기름을 넣는데 엔진 오일을 넣는데 도대체 이 정비소에서 어떤 오일을 넣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면은 네. 정말 그 가격 못 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정직한 오일을 갖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것이 혼돈이 오기 소비자가 혼돈이 오기 시작하면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정비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왜 병이 났는지 왜 고장이 났는지 정확한 진단을 해서 2번, 3번의 돈이 안 들어가도록 소비자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정확한 진단. 네. 그다음에 정직한 파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정직한 파트. 그래서 얼마든지 뭐 옆에 차에서 떼어놨던 거 갖다 붙여놓고서 새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의심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비즈니스는 나쁜 비즈니스라고 네,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거기다 정당한 가격입니다. 네. 그 정당한 가격 그것을 내 맘대로 가격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또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확인을 하고 네. 하게 됐을 때 요 세 가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네. 정직한 파트를 사용하고 정당한 가격을 요구했을 때 이게 좋은 수리비라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정확한 진단, 정직한 파트, 정당한 가격이 있는 곳이 바로 888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이게 수리비 이제 막연히 이게 수리비가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책정이 돼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정비하시던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네. 이건 뭐 300불만 주세요, 뭐 200불만 주세요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네. 의해서 나오는 가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창고에서 접수를 보는 사람들이 지네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기술만큼 믿음도 앞서가는 친절한 정비소 888 자동차 정비소의 오피스 매니저 케빈리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관리를 또 잘 해야지 또 오래 탈 수가 있으니까 네. 점검이 또 중요하죠. 네. 날씨가 이렇게 짓궂고 특별히 요새 비도 많이 오고 네, 비가 엄청 왔어요. 또 네. 이슬도 많이 내리고 네. 또 안개도 많이 끼고 할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와이퍼 네. 유리창 닦는 거
이거 점검을 꼭 하시고 교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1년 정도 됐으면은 한번 바꿔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유리창이 긁어질 때 드득 드득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바꾸시는 것이 좋고, 또 저녁에 와이퍼가 움직였을 때 유리창에 무지갯빛 이런 그 기름 섞인 이런 컬러가 보이면은 와이퍼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고, 네. 유리창 한번 닦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와이퍼 브레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겨울철에 가장 그 질문이 많은 것이 아침에 이 자동차를 시동을 거면 소리가 너무 나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아침에 차를 세워놨다가 시동을 걸 때 한 3분 정도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서 깜짝 놀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겨울철에 그게 더해요. 겨울철에 네, 더하죠. 네. 또 아침에 처음에 시동을 걸 때 그렇지만은 네. 낮에 딴 데 세워놨다가 또 갈 때는 괜찮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 밤새 세워놓은 자동차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축 늘어져 있어요. 네. 오일 같은 것이 호수, 관 이런 데 공급이 되는 것들이 밑으로 쭉 빠져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그 관을 통과하기까지 부글부글 하면서 뿜어 올라주는 그 시간이 소리를 내고 한 바퀴 돌아와서 안정되는 소리까지 그 시간이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예열이라고 합니다. 예열. 네, 네. 그래서 아침에 그냥 차에 타자마자 키를 돌리고 그대로 밟고 나가는 이러한 것은 자동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아침에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네. 한 2, 3분간 거기서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네. 한 2, 3분간 자동차 안에서 다른 출발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아침에 급하다고 그냥 시동 키를 돌리고 네. 시동이 걸리자마자 뒤로 빼고 할 때 뒷바퀴에서 또 브레이크에서 찍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은 아침에 한 번만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오후 되면 또 그 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예열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어떤 준비 체조가 필요한데 네, 네, 그렇죠. 그것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해주지 않고 계속 뭐 켜자마자 바로 출발하고 계속 그러면 자동차에 물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네, 네. 오래 타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예열을 하자. 최소한 한 3분 정도는 예열을 하고서 네. 출발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추운 때 아침에 그냥 틀자마자 히터가 탁 틀었는데 네. 찬바람만 막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오지요. 네, 네. 왜냐하면은 전체가 다 돌아서 엔진이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그 열기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뜨뜻한 공기가 들어오라고 히터를 켜놓고 네. 팬만 돌아가는 더 추워요. 더 추워요. 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따라서 충분한 예열을 하자. 네. 이 겨울철에는 충분한 예열을 하고 출발하도록 그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자동차 엔진을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네네. 뭐 3분 정도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그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랬는데 사람도 이제 뭐 준비 운동 필요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예열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사무장님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남은 퀴즈 하나 더 드려야 되겠죠. 그럴까요? 네. 10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네. 10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네.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770-813-0302-030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서 못 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전화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어떤 정비를 받아야 할까요? 타이어를 보니까 타이어의 한쪽 면만 많이 달아 있어요. 겉에 면이든지 안쪽 면만 달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가 왼쪽으로만 계속 흘러갑니다. 또는 오른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이것은 어떤 정비를 받아야 될까요? 네, 지금 전화 왔어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타이어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자동차 바퀴를 앞에서 뒤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타이어를 전체를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거 뭐 타이어 늘어가면 뭐 얼라이먼트 해준다 그러나요? 네네 다음에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얼라이먼트. 그 정답은 얼라이먼트예요. 어떻게 하죠? 그걸로 바꾸실래요? 얼라이먼트 플리즈.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전화번호 뒷자리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770 네 뒷번호 769에 네 0053. 0053번. 선생님이 굉장히 박식하시네요. 네 그렇죠 사무장님. 굉장히 인텔리전이 타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방송국으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얼라이먼트라고 말씀하시는데 낯설었겠죠. 네, 어쨌든 자, 맞추셨어요. 타이어에 편마모가 생기든지 한쪽 면만 달아요. 자꾸 이상하게. 네. 또 그랬을 경우에 또는 자동차가 가는데 한쪽으로 자꾸 밀려간다. 자꾸 쏠린다. 이럴 때는 얼라이먼트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저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888의 그 자랑을 다 해주셨네요. 네. 타이어 4개를 구입하시면 얼라이먼트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알고 계시네요. 네네. 근데 얼라이먼트는 타이어점에 가서도 타이어를 다 갈고 나시게 되면은 그 타이어 코스코나 워막 같은 데는 얼라이먼트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방지해주는 얼라이먼트 기계가 888에는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눴는데요. 네,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기술만큼 믿음도 앞서가는 친절한 정비소 888 자동차 정비소 오피스 매니저 케빈 리 사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